자, 5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저번에 4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5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여성들과 혹은 남자들과 유머 감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작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머라는 거는, 막 웃기는 능력은 사실 매력이 아니에요. 제가 스타트 강의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유머라는 거는 우리가 여유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좋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예민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스트레스 많은 친구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떻게 행동해요? 예민하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뭐 동생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누나가 막 스트레스 받은 날 건드리면 대폭발하잖아. 막 예민하게 막 폭발을 하잖아. 그걸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머라는 것은 여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머라는 게 별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위트 있게 넘기고 부드럽게 좀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대단히 막 광대처럼 웃겨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정말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항상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문구인데,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선우를 알면 도에 가깝다. 그러므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화해서 수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지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 다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악습 강의를 배우잖아요. 딱 한 가지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이 강의 볼 필요도 없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를 가지면 다 해결됨. 지금 408화 강의를 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내용들이야. 악습 강의가 별게 없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늘리고 여유가 줄어들면 이 악습을 다 합니다. 아까 전에 비난하기 학습도 바로 하죠. 여유가 없으니까 상대방 욕하고 끝내버리죠. 사람 강박증이에요, 그게 다.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모든 걸 다 쇼부 쳐야 되거든. 모든 걸 다 끝내. 지금 당장 안 할지 말지를 갖다가 다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악습 강의 10가지가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를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를 가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원래.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질 이유도 없어요. 제가 아부하기 학습 그리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잘해주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베풀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는 거지 강제로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여유가 생기면은 이 모든 악습을 줄이고 여유를 갖고 잘 사귀고 오랫동안 장기 연애가 가능하다. 별다른 건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조금 하나 배울 점을 좀 꼽자면, 여유가 늘면은 많은 부분에 긴장감도 빠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음이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다만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유만 가지면 돼 라고 하지만은 사실 아무리 여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여자랑 만나고 내가 처음 여자랑 데이트하고 내가 이제 처음 여자랑 대화를 해보고 모든 걸 처음 해본다면, 이게 아무리 내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나를 수신하고 온전히 하려고 하더라도 덜커덕 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험도 가지고 여유도 갖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트레스 여유 상관없으면 이쁘고 잘생기면 다 해결이 된,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됩니다. 예. 아무튼 이게 해보면 알아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은 저분이 얘기하시는 것 갖다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못생긴 사람은 연애를 못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거나 이랬을 때 못생긴 사람은 연애를 못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본인이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려면 증명을 해야 돼요. 못생기면 진짜 연애 못 해요?
헌팅을 해보면 되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헌팅 해보는 거지. 한번 진짜 안 되는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지. 헌팅을 해가지고 내가 방법적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만나 데이트 돼. 그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노력의 문제였고 방법의 문제였는지 단순히 외모의 문제였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해보면 알죠. 제가 뭐 이 판에서 얼마나 굴러먹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연애라는 걸 배우려고 시작했을 때 단체가 두 가지가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는 이제 코치들이 엄청 잘생겨요. 완전 다 성형해가지고 완전 싹 다 뜯어고치고 키가 180이에요. 걔 연예인이에요. 코치가 연예인이고 근데 딱 봐도 야 저렇게 생기면 연애를 못하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한테 연애를 갖다 이제 막 가르쳐주는 거야. 걔네들이 밑에 있는 이제 수강생들은 오징어들. 나는 그쪽 단체에서 배우고 싶지 않더라고. 돈도 없고 그런 애들은 당연히 연애를 잘하지 연애 방법이 있어서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쪽에 왔는데 거기는 진짜 반대야. 정반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진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막 키 작고 한 150에 막 얼굴 무너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연애하려고 막 하는 거야. 걔네들 코치를 하는 거죠. 못생긴 애들이. 여기가 진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니 이런 애들이 연애를 해야지 연애 방법이나 기술이 진짜 있는 거지. 얼굴이 잘생긴 애들은 당연히 연애를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걔는 연애 기술이 필요가 없어. 잘생긴 애들은 당연히 걔는 여자가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술을 배웠어.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막 해가지고 카드도 뱉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막 하면서 배웠죠. 마술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고 익숙해지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생긴 애들도 만날 수 있죠. 근데 자기 관리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못생긴 애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긴 하겠죠. 어렵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해봐야죠. 뭐 그거 갖다가 뭐 단순히 나 외모의 문제고 뭐 돈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지으면 돈 많고 뭐 잘생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사시면 돼. 나는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는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명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저는 그런 연애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안 되는 사람을 되게 만들려고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서 안에서 문제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맨날 그런 탓을 돌리는 거야. 난 외로운데 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돈이나 외모 탓하면서 집안에 처박혀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근처 카페에 가서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보시면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바로 나가라. 이런 조언도 있었어요. 바로 나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여자한테 말을 걸어. 너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당장에 밖에 나가서 근처 스타벅스에 가든 커피숍에 가서 여자한테 말이라도 한 몇 번 걸어봐. 너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남 탓이나 세상 탓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웃어주는 여자 꽤 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꾸 세상 탓하지 말고 안 돼도 되게 만들어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은 인생 포기하고 뭐 여자 안 만나고 살 겁니까?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자라면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근처에 카페 가가지고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한테 다 한 번씩 말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걔네들도 기쁘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무슨 말을 거냐? 잘 모르죠. 초보자들 또 그것도 몰라. 왜 무슨 말을 걸어요? 여기 와이파이 어떻게 하냐고 그냥 물어보면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책 보냐고 좀 슬피면 보면서 얘기하면서 공부하시냐고 저도 가끔씩 여기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야부리 털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사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다가 단순히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장벽을 가지는 거지 세상이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그거는 본인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 내 외모가 문제가 있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세요. 몸이라도 키우세요. 자기가 탓하지 말고 자꾸 세상 탓하지 말고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치세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자꾸 외모 탓하고 돈 탓하고 경제력 탓하고 맨날 집안에서 처박혀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으로 넘어가죠 이제. 자, 6번이 여러분은 이제 제가 아프리카 꿀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나요? 아프리카 꿀벌과 공작새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 꼭 저한테 배우시면 꼭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꿀벌은 교미를 할 때 날개 소리를 내는데 그 닫힌 날개 소리를 냅니다. 공작새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좀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동물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진화를 했지?
아, 저렇게 불리한 형태로 왜 진화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공작새도 마찬가지인데, 공작새가 이만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 수컷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피포식자란 말이에요. 피포식자라는 건 뭐냐? 호랑이나 이런 뭐 여우, 늑대 이런 애들한테 잡아먹히는, 도망쳐야 되는 동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작새는 열심히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무거운 수술을 달고 있으면은 날지도 못하고 불리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진화를 했을까? 이런 거 동물들이 세상에 꽤 많거든요. 동물들 중에. 보통 그 동물들이 이제 수컷들이 암컷들에게 이성을 할 때, 암컷들도 똑같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이성을 했을 때 항상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공작새의 깃털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쁘죠. 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크고 예쁘니까 야, 잘 보이려고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반대입니다. 걔네들은 나 이렇게 무거운 큰 날개를, 내가 생존하기에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불리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난 이렇게 살아남았어? 이런 어떤 결격 사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강인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 이만큼 열심히 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강인한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아프리카 꿀벌도 마찬가지인데, 날개 소리를 낼 때 장애가 있는 날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애가 가지고 있지만 나 이렇게 살아서 너에게 교미를 신청하는 거야.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이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야. 엄청 대단하지?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들도 항상 잘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이성,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여자도 남자를 꼬실 때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부터 봅시다. 남자들도 여자들을 꼬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학식이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나 결점들이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갖다가 또 바라보게 만드는 부분이 되지. 나는 존나 세.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야. 존나 세? 안 되죠. 다 깨부죠. 나쁜 놈 나와 한 방이면 다 죽여. 그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배트맨이나 뭐 슈퍼맨 이런 히어로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한 존재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 자기가 아픈 과거라던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큰 약점이라던가, 슈퍼맨에겐 크립토나이트가 있죠. 그 아주 큰 약점이 있는 거야. 그런 약점이라던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를 구해야 되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던가 그런 약한 부분을 보고 그 캐릭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존나 세기만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그 캐릭터를 사랑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없는데 존나 세고 다 완벽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성을 도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다, 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나 굉장히 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흥미가 없어요.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 이게 제가 하나 더 일화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노 요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100만 번 산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야. 수컷 고양이인 것 같아. 줄무늬 고양이가 나오는데 그 고양이가 100만 번을 살아요.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100만 번을 세상을 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하얀색 고양이를 만나. 근데 그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100만 번이나 살았다? 얼마나 대단하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하얀색 고양이가 귀등도 안 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잘난 척하는 부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약점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너무 약점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강점과 약점도 같이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약하게만 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선생님 저는 병신짓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걸 극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는 되게 멋있는 부분이죠. 자기를 추스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벌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단히 굉장한 부분인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 아픔도 있었었다 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신뢰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도발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도발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약점이나 싫은 소리도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못해. 항상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걔가 영화 좋아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 나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도발하는 건 뭐예요? 일부러 걔를 갖다가 골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가 영화 좋아한다 그래도 아 나 요즘에 영화보다 뭐 연극이 좋은데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발이지 뭐예요. 도발 기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기가 꼭 그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맞춰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막 틀어지게 만들고 일부러 싫은 척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라. 여러분들의 과거, 안 좋았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안 맞는 취향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발이라는 거예요. 걔한테 항상 맞추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너를 잘 케어해 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더 뭐 잘해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라. 운동은 내추럴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솔직함을 보여주다 보면 다 풀려. 제가 막 이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상대방 사랑하는 여자나 남자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숨김없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든 걸 드러내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갖다가 받아줄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대화의 테크트리에서 배웠던 딥라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 이런 거 얘기하면 헤어지지 않을까? 하세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속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는 감정도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말하세요. 오늘은 그 사람이 별로라고 느껴지면 별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헤어져요? 제가 장담하고 이야기해드리는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게 항상 뭐든지 항상성을 띠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성을 갖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뭐 정줄 놓고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행동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다고도 얘기해라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연애는 못 하겠죠. 그건 절대적인 건 있긴 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를 하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장기 연애를 원한다면 이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눈앞에 있는 여자나 남자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맞으려면 장기 연애를 진짜 그 사람하고 오래오래 만나기 위해서 항상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기 연애를 하고 속 깊은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 여러분들 앞에 당장에 눈앞에 있는 애를 꼬시기 위해서 바른 말만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단 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장기 연애를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춘호쟁이 님도 이야기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은 여러분들 원나잇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운 좋으면은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다니다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원나잇들은. 진짜 어려운 건요, 운이 좋아서 하는 연애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게 장기 연애를 오래 하는 게 진짜 기술인데 이걸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이걸 알아낸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이게 계속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남자들은 혹은 여자들은 상대방의 기준에 빨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엄청 중요한 프레임의 이론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강의로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나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실제로 제외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써있죠. 제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은, 상대방 여자, 상대방 남자의 말은 신의 말이야. 그 사람의 기준 말에 집착하는 형상을 보이죠.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나는 다정다감한 남자가 좋아. 그러면 다정다감한 남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잘 돼? 그게 매달리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기준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거 노력을 하죠. 노력하고 이 기준에 맞추려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맞춰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다 무시하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되게 똑같아요. 내가 딸을 키우는데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는 자기가 즐겁게 놀고 싶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꼭 장난감을 안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기만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애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싶대. 예를 들어서 나 밖에 나가고 싶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가 왜 어떤 환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고려해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단순히 걔가 무조건 뭐 밖에 나가고 싶다고, 뭐 넷플릭스를 보고 싶다고 하고 그걸 갖다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난감 사줬어. 마음에 안 들고 바로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애를 키우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그러지만 여자친구가 막 뭐 원한다고 해서 했어. 막상 와보니까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냉면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냉면 먹으러 갔는데 막상 와보니 별로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주제, 7번 주제 이거야. 내가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갖다 리드해서 데리고 가면 좋지, 상대방에게 막 노력하고 이제 맞춰주려고 하면은 버릇만 나빠지고 상대방을 갖다 비위를 맞추려고 하게 되고,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좋은 거야. 네가 웃어야 나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 감정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집착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부담이 되고 즐거운 느낌도 들지 않고 헤어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는 이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리드 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 남자든 여자든 말을 다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시하고 하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도 일단 즐거움을 선사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뭔가 복잡하자, 어떨 땐 이래야 되고 저쩔 땐 이래야 되고 좀 복잡해요 라고 하면은 답 치우고 수신제가 지구편천하면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만 계속 추구해 나가셔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나눠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집에 뭐 카리나랑 살던 김태희랑 살던, 걔가 우울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행복하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거죠. 외모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뭐 아무튼 잘 모르겠으면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걸 추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연애의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100% 다 만들어주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도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여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라는 존재를 또 계속 끌림을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한 20% 정도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나눌 수 있는 욕구를 또 채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 기준에 맞추어서 질척대는 것이었냐,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끊임없이 심사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여러분들이 연애 코치의 인생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경제 공부를 하든, 야 그게 맞아? 라고 항상 물어볼 겁니다. 야 주식 위험하대, 부동산 위험하대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연애 코치한테 야 연애라는 게 법칙이 어딨어,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철학, 기준을 심사할 겁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해요. 특히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나눠지는데, 프레임 쪽 이론에서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 복속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받고 싶은 심리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잘 케어하고 딸처럼 키워주고 이런 복속당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날 잘 키워줄까? 여자들이 나를 뭐 먹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복속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복속당하는 걸 견디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하는데, 하지만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밑에 있는 걸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누가 이제 강제로 복속시키고 야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특히나 폭력으로 그 사람을 지배했을 때 건디지 못합니다. 폭력이나 힘으로 제압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쿠데타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생님으로서 도움을 주는 관계이고 그거랑은 좀 관계가 없긴 하지만 남자들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자들은 그런 복속당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없는 기준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거 갖다가 뭐예요? 쉬 테스트라고 하죠. 프레임 이론에서 그래요. 여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신기루라고 합니다. 마치 신기루가 뭐냐? 내가 보기엔 여자들이 막 나는 다정다감한 남자가 좋아, 뭐 어쩌 남자가 좋아 해가지고 열심히 그 길을 쫓아가가지고 막 노력하잖아. 그 어느 순간 이제 그 기준만 쫓아다니는 그런 노예가 됐을 때 상대방이 여자애가 나를 하찮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기준을 잘 열심히 맞춰줬더니 걔가 하찮게 보네 이렇게. 그걸 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근데 남자들의 기준은 신기루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너무 다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주면 내가 좀 너무 가치 없는 여자가 되지 않을까? 신기루 쫓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수발을 들어주고 막 계속 헌신하는 그런 여자가 되면 나는 좀 하찮은 여자가 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그런 기준이 강력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해. 남자가 확실한 선장일 때. 그러면 이제 남자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는, 내가 리더야, 내가 사장이야. 근데 직원들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해도 좀 하자는 대로 좀 해 라고 했으면 좋겠잖아. 확실한 선장일 때는. 그런데 이런 선장이 확실한 자기 기준을 갖고 리더인 남자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걔네들은 대부분 자기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얘기해주고 그거 지켜주고 들어주면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하찮은 남자라고 해야 되나? 자기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철학이 확실하지 않은 리더 기질이 없는 남자들의 말을 들어주면 걔네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러니까 좀 관계를 망치게 되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낮아져서 헤어지는 건 아니고 남자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가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생각해볼게. 반도체를 하자 그랬는데 반도체 사업이 망했네. 그럼 지가 멘탈 터져가지고 잠수 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남자들은 그게 막 해준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막 떨어진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래서 남자애들이 뭐 좀 서툴더라도 해주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무조건 안 해주는 게 방법이 아니라 남자애들 좀 서툴더라도 믿고 따라가주면 남자들은 좀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뭐 남자 말 안 따르고 뭐 테스트하고 까탈스럽게 군다고 해서 연애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